자, 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85년생 개미라는 책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웨스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상한가 잔량은 95,993주입니다. 굉장히 약하죠. 네,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은 3,293%가 증가를 했습니다. 2천만 주가 넘게 약 2,1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나와줬고요. 이거는 뭐 평소 거래량 뭐 이렇게 60만 주, 17만 주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상한가 간 이유가 뭐냐면 뉴스가 나왔죠. 네,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뭐 간간히 들었던 그 뇌먹는 아메바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기생충이죠. 결국엔 기생충에 감염이 돼서 사망자가 국내에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 국내에서 감염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태국에서 감염이 돼서 아마 귀국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국 체류 후에 귀국을 했는데 뇌수막염 이제 이런 증상이 나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파울로 자유 아메바, 그 내먹는 아메바라고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5일 만에 사망을 하셨다라는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간간히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건 아니고 미국 쪽 뉴스를 보면 간간히 이런 게 있었거든요. 감염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민물에서 사는 기생충이거든요.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주에 강에서 이제 수영을 하다가 뭐 대부분 뭐 그때는 아이들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뭐 이렇게 해서 걸렸다 감염이 됐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긴 했습니다. 간간히.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건 처음이죠. 사망한 건 처음이죠. 그래서 이 웹스가 이 관련주로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웹스가 여러 일을 해요. 여러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나온 뉴스와 관련된 필터, 결국엔 기생충이니까 이 필터를 통해서 이제 걸러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이게 필터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필터 관련된 분야에서 웹스가 오늘 수혜주로 꼽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웹스 홈페이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닥터 플러스라고 하는 요 분야, 이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마트 필터링 솔루션, 닥터 O 플러스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닥터 플러스라고 여기 그 필터가 있는 요게 필터죠. 여기 필터고 요 안에도 이제 공기 필터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 관련이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있게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재물을 또 볼게요. 재물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3월이 다가오니까 항상 이 재물 중에 영업이익은 꼭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 연결 기준 뭐 괜찮고요. 뭐 크게 성장성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2020년도 빼고는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그 2014년, 15년도에는 두 자릿수였지만 2017년 이후로 한 자릿수를 계속해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로 볼게요. 개별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로 봐야 되겠죠. 분기로 보면 개별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누적 16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로 봐도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 때는 마이너스 2억의 적자가 나왔지만 누적으로 보면 4억 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차트로 와 볼게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는 올해 웬만한 주식은 다 이런 모양일 겁니다.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이후로 박스권을 이렇게 한 2달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상한가 한번 가고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금 상한가에 갔습니다. 거래량은 많이 나와줬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상한가는 나왔으나 되게 미약하다.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에서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고 1.37%가 빠졌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25만 8천 주, 약 26만 주가 나와줬다는 점은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하고 얼마 전에 또 상한가를 갔었죠. 12월 2일에 30%에서 상한가 갔는데 그 다음날 5% 뜨고 그 다음부터 쭉 다시 빠져서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한가를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래량을 보면 뭐 매집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매물대가 더 두꺼워졌어요. 이때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를 4,000원을 돌파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중기 정도의 흐름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기로 들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여기 올해의 한 중간값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5,000원 정도까지 4,9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기 그 4,900원 밑에 매물대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꽤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중기 이상의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격대, 여기 밑에 있는 가격대 있죠. 상한가에 있는 가격대 말고 여기에 있는 지금 박스권의 흐름, 여기는 다시 크게 깨지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손절가는 3,051원이 될 것 같은데 3,050원이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3,050원으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3,050원, 중기 이상 4,900원. 나는 단기로, 난 내일이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 내일 시가에 파시는 게 좋아요. 내일 시가에요. 거래량 늘어났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거래량이 너무 실려서 내려왔어요. 그것도 1.37, 장중에는 1.78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셨던 애들이 지금 막 팔려고 안달이 난 거예요. 안달이 났기 때문에 내일 설사 위에 양봉으로 크게 급등을 해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내일 윗골이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시가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적어도 50% 이상 매도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손절가는 3,0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웹스 살펴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